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그 음악은 경쾌한데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다소 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죠. 네, 말 걸지 마세요, 오늘. 이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일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뭔가 이런 느낌 받으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잘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맞아요. 6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정말 폭등 랠리를 보여줬다가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한 것이 금요일이면 이제 오늘은 잘 마무리하고 주말에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쑥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불안함이 남아 하면서 약간 물음표가 뜨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가 미리미리 쌓아 올린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곡차곡 잘 올려놔서 오늘 좀 밀리더라도 그래도 큰 타격이 있지는 않지만 네. 이것이 하루짜리인가 아니면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혹시 종목을 바꾸든지 어떤 전략을 새로 강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솔루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랭킹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게시판에서 참여해 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오늘장 정말 어디에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립니다. 네. 게시판에 모든 고민 풀어놓으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써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꼼꼼한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금수저님, 반갑습니다. 앵커님. 그리고,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벌써 하나쯤 올라와 있거든요.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께서, 그렇죠. 이거 오늘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파마리서치입니다. 정말 파죽지세 계속 신고가 랠리를 쓰던 종목이 하루 만에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모티콘이 잔뜩 굳어있는 표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분할했잖아요. 예. 근데 인적 분할인데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주가는 밀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이렇게 종목 차곡차곡 쌓아놓을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걱정거리가 생기면 별거 아닌 거에도 사실은 맞아요. 크게 반응하는 일도 많죠.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후리지아님 필옵이 간다. 필로틱스 유리기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오전까지 봤을 때는 빠지진 않고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와. 지금은 또 슈팅이 좀 나오는 거. 10% 예? 급등입니다. 10% 급등 피로픽스가.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무슨 호재가 나왔나 보죠? 네, 와. 스킨시 이쪽은 아닌데 피로픽스가 유난히 급등을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피롭틱스가 움직이면 보통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슬슬 좀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확실히 요즘에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새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금수저님께서는 시장이 올라가다가도 지금 살짝 약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어서 마일리지 쌓은 것보다 빠진 게 더 큽니다 하셨는데 그쵸. 금수저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네. 이럴 때 또 기회로 삼아서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레젠트 형, 이거 끝났구나, 점점점 하셨는데, 아름다운 왜? 상승 왜 랠리가 끝나요? 끝난 거라고 실망하시는 건가요? 혹시 모릅니다. 이게 좀 오늘 살짝만 흔들리고 또 바로 솟구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랭킹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에 걸맞는 랭킹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군대.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또 갈등, 전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준비해본 키워드입니다. 군대 하면은 이제 나는 2년짜리 갔다 왔어, 나는 1년 반이었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임 얘기, 후임 얘기, 이 민감한 어떻게 하시죠? 맞다시 얘기 이런 거 저도 좀 압니다. 예. 그 기간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제 절친한 친구들이 좀 일찍 간 친구들은 딱 2년 채웠거든요. 네. 제가 2006년 2월에 입대했어요. 2006년 1월에 입대한 사람이 하루 줄었고요. 네. 2월에 입대한 저 같은 사람이 3일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 꽉 채운 친구들이 2년도 안 한 놈이 하면서 막
맨날 놀리거든요. 하루 3일 이 정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예. 2년 동안 안 했다고 군복무를. 그렇군요. 그러면 또 1년 반 다니신 분들 보면은 또 아이고 1년 반밖에 안 했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군대입니다. 군대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네. 글로벌 군사력 순위요? 네. 우리나라 K 국방, K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는데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장갑차가 굉장히 오래됐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그 수통이나 기구들도 거의 뭐 6.25 때 썼던 것 같은 엄청 오래된 것들 네.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올해 작년 K 방산이 막 이 위세를 떨칠 때 우리나라가 방산 기술이 이렇게 높았나?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그랬나? 이렇게 저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계속 방산주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초반에 많았던 게 우리나라 기술력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네.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국방력 이 탑 5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보기가 탑 있죠. 5예요? 네. 탑 5, 다섯 그냥 개의 아무거나 국가. 고른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오? 예, 임의적으로 아니고요. 다 구체적으로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게다가 지금 이 리서치는 아니. 이 글로벌 국방력만 집계하는 그 예.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공신력 데이터예요. 있는 사이트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국가가 글로벌 탑 5입니다. 또 와.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아니 K방산이 이름값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와. 그래서 글로벌 군사력 순위 1위부터 네. 5위까지를 맞추는 랭킹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보세요. 미국, 인도, 중국이죠. 러시아까지. 저긴 일단 우리나라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강은 아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누구나. 이 국가 중에 하나쯤은 이야기를 하실걸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야, 탑5 안에 듭니다. 이거 오늘 정말 갑자기 어깨가 막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놀라는 틈에 채팅창에서는 역시나 이 개월 수액이 몇 개월 군대 복무했느냐. 36개월 모라카노님. 그래요. 공군이면 진짜 길죠. 공군과 해군이 좀 더 길고요. 공군이 아마 제일 길 겁니다. 육군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36개월도 있고 2년 2개월 복무하신 분도 계시네요. 36개월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준호님, 와. 프레젠트님 네. 다 36개월, 머라카노님 36개월. 저도 진짜 딱 2년 정도 군생활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예전에 3년을 무조건 채우셨던 분들은 와 정말 대단하셨다. 저희 토통님 공개해 네. 주시고요. 이렇게 또 구군대 생활순으로 줄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네. 그리고 네. 슈팅스타님 그래요. 이런 말도 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일본이 빠진 게 의아하다는 이야기. 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위입니다. 네,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유럽 국가가 하나도 없죠. 사실 예. 뭐 러시아는 범유럽으로 묶기도 하지만은 이 유라시아 대륙이 따로 있으니까 사실 러시아 제외하고 보면 지금 유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머라카로님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저게 비대칭 전력은 제외라서 실전이랑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저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대칭 전력이 뭐예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제외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핵무기 같은 예, 거. 이제 저도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핵무기 있는 다른 나라들이 더 들어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싶었는데. 머라카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비대칭 전력 제외라는 거는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는 거라 실전이라 다르다. 네. 실전이었으면은 그 실제 머릿수가 많고 이런 것도 군인수. 막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이 랭킹 같은 경우는 군인 수하고요, 항공기 수, 전차 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를 매겨서 국방력 순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님도 놀라셨어요. 왜요? 우리나라 5위야? 진짜? 하면서 자 그리고 길이는 사스님 예. 오늘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주 못 왔네요. 네 오늘은 반드시 저희와 함께 1시간 반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5위부터 맞춰주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머라카노님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순이다. 와. 그리고 GS님께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 우리나라 1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요? 각자 이렇게 줄을 좀 맞춰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들 계속 들어보겠고요. 이따가 5위부터 하나씩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첫 번째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무님, 글로벌 군사력 순위를 저희가 맞춰보고 있는데, 오늘은 질문을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아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종목 하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네, 자, 종목 상담 첫 번째로는요,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께서 올려주신 파마 리서치. 그거군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창호 앵커도 궁금하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43만 5,500원에 사셨어요. 중가격 아닙니까? 최근에 그래도 50만 원 넘어서서 오. 수익 구간이신 상황이거든요. 더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13% 급락이어서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만 원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급락이 나오고 지금도 저점을 낮추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 약수익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9% 비중이고요. 오늘 무슨 일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바로 진단 부탁드릴게요. 상무님. 네,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요.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22년도 매출액 한 2천억 좀 안 됐었는데요. 25년도 예상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도 650억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22년도까지 안 가도 돼요. 24년도만 해도 8만 원대였는데 지금 50만 원 넘어갔다고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회사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적 분할한다 그러면 이 사업회사와 모회사로 보통 지주사로 이렇게 많이 분할을 하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파마리서치 홀딩스, 투자를 담당하는 존속법인인 홀딩스와 에스테틱 사업을 영위하는 파마리서치로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그동안은 지주회사격인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사업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파마리서치 분할한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장도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도 3%대의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더 팔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평소보다. 시가총액이 파마리서치 오늘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한 5조 원 정도였다가 오늘 4조 7천억대로 좀 주가가 떨어졌는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분할을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갈려요. 지주사와 사업회사, 지주사 떨어지고 사업회사 올라가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주사에 대한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주가에 대한 하락 굉장히 좀 거세고요. 그리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음봉도 계속적으로 좀 길게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약수익권이시라면 우선적으로는 좀 물량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하락 진정되면 사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하락 좀 진정됐을 때 다시 재진입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량을 줄이는데 그것 좀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오늘장에서라도 좀 일부 좀 줄여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급락이 진정되고 나서 좀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때 할지 요거 부분도 알려주시죠. 지금 손실권이시면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오늘처럼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음봉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수익권이라고 하시니까 약수익권이시면은 지금은 오늘 사실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진입하실 때가 다시 이 매도가 진정이 되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재진입을 좀 그때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제만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남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플러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련들은 내려놓으시고 사건이 좀 발생을 했으니 소나기는 피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약간 해주시고요. 재차 기회를 줬을 때 다시 비중을 늘려서 그 다음번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파마리서치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게요.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또 저점 뚫고 내려가는 중 고고식님께서 시장 우려감 살짝 나타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예원신당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불금이라 휴식 시간인가 봐요. 주식이요. 다음 주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겠죠. 두 분의 맞습니다. 컨님도 즐겁게 주말 보내세요. 예. 역시 우리 예원신당님은 항상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 좋아요. 사실 그동안 올라갔던 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폭등하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정도 잠깐 좀 조정 나오는 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좀 잘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쉼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도 맨날 우리가 100%로 다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고장나요, 그러면. 완급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네. 완급 조절,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1km 가고 누구는 10km 가고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마음 딱 잡고서는 어떻게 내가 냉정하게 대응해서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 또 북한은 핵 빼면 시체인가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 확실히 좀 전에 좀 고급 용어였는데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렇죠,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 같은 거를 제외하고 이 군인, 이 항공기, 전차 이런 것만 합해가지고 데이터를 냈고요. 누가 봐도 1위는 미국이죠. 라고 준호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누가 봐도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께도 질문을 안 드렸어요. 네, 1, 2위 쪽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오늘은 5위부터 맞춰가는 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님, 와 알탱 마이너스 7% 탱크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알테오젠이겠죠? 알테오젠도 많이 하락하는군요. 오늘 코스닥이 더 낙폭이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낙폭이 깊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은 숫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맞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하루에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 두 자릿수 급락은 거의 몇 년 만에 보는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물론 개별 악재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장 열어보면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KMK님께서 지금 클로버 남겨주셨는데 오늘 네. 로봇 관련주들도 대부분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도 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을 계속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녹두님의 종목인데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넥슨 게임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뉴스 있잖아요. 맞아요. 자, 넥슨 게임즈. 일단 매수한 가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넥슨 게임즈는 17,5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지금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넥슨 게임즈 오늘 7.9%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그런데 아마 지금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그런 게 아닐까. 오늘 사신 거 아니면 네. 1년 전에 사신 거예요. 그쵸. 지금 가격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팔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짝 상승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넥슨 게임즈 오늘장 거의 뭐 좀 속보침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동시 인수 검토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게요. 자, 상무님,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좀 더 크죠. 좀 전에 파마리서치는 개별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가 어제부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텐센트가 넥슨 게임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2019년에도 이 넥슨 인수전에 텐센트가 참여하려는 의사는 보였었어요. 본 입찰에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텐센트는 입찰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 넷마블, 시프트업 이 세 개 걸출한 세 개 회사의 2대 주주가 텐센트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가지고 있고요. YG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텐센트가 관심이 많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의 인수에 텐센트가 참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전에도 관심을 보였었고 다른 게임 회사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회사를 20조 원에 살 것이냐라는 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은 가격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김정주 회장께서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김정주 회장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야 됩니다. 이 지분을 사기 위해서 텐센트가 접촉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사실 더 많이 올랐었다가 윗골을 좀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정확하게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정리가 될 때까지는 좀 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칫하면 근데 여기에서 텐센트가 나는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혀버리면 이전에 움직였던 가격이 이제 14,000원대에서 다시 또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넥슨이 텐센트를 기대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물리면 다시 한번 14,000원으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실 텐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텐센트의 구체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윗꼬리로 길게 올라갈 때에도 여러 투자자들이 더 위로도 많이 샀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매수가 이상으로는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 종목은 굳이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전해드렸고요. 예. 앞서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양쪽이 좀 인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렸었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또 부인을 하는 그런 매체 보도들도 함께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 이 윤정식 상무의 선택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넥슨 게임즈 이야기 나오니까 네. 리얼님께서 바로 그 얘기 받아주시네요. 넥슨 사면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를 다 먹는 건데 점점 이 또 투자 가치 할만하죠. 저는 근데 요즘에 약간 걱정이 됐던 뭐죠? 것이 텐센트가 왜 살까? 그러니까 텐센트가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SM 지분도 사면서 그렇죠. 지금 SM 2대 주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카카오 엔터의 지분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넥슨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굉장히 또 대표 게임사고. 네, 대표 게임사인데 여기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 사업 영역이 비슷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뭔가 K컬처에 침투?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맞아요. 원래 가족들도 적당히 거리를 둬야 예. 되거든요. 친구들도 너무 붙어 다니면 싸워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이 갑자기 친근하게 접근하는데 네. 알고 보니 뭐 악당이었다든지 아, 제가 뭐 괜한 소리입니다. 농담을 네, 하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의도인지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네. 건가 안 좋은 건가 일단은 주가는 여기에 따라서 오락가락해서 넥슨 게임즈 봐드렸어요. 실제 리얼님도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동남아를 먹으려는 야욕이 아닌가. 문화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자, 칼든 왕서방이라고요? 재밌는 표현 해주고 계시는데요. 쿠팡도 손정이 그러니까 네. 소프트뱅크죠. 손정이도 처음에 그냥 돈 퍼주면서 지금은 흑자를 만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외자가 유치가 되면서 산업 자체가 커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다 빵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럿 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5위 한번 공개를 할까요? 세계 글로벌 군사력 순위 아무거나 집은 거 아니고요. 세계 탑 5입니다. 5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자, 5위를 그러면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과연 5위는 어딜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그래요. 아니, 5위 안에 들어간 것도 진짜 기절할 만하죠.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왜요? 5위권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화면을 보고서 와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네. 랭킹이 나올 때쯤 되면 좀 늦게 나왔으면 아하, 이런 그래요. 마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저 큰 나라들과 인구수가 저렇게 많은 나라들과 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인 예. 수는 382만 명, 네. 여기에 항공기 수는 1,600대 가량 되고요, 전차 수 2,200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방비는 전체의 2.32% 수준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국방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5위인데 바로 밑에 있는 국가 혹시 번외편으로 아시겠어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더더더 아래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원래 더 높지 않아요? 뭐 원래 제가 순위는 알 수는 저는 굉장히 없지만은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이 일단은 8위고요. 예. 우리나라 바로 밑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면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원래 탑5였는데 많이 네. 밀렸대요. 아, 네. K방산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숫자로 또 확인을 합니다. 네. 이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괜히 좀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이 드네요. 급등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중동위기가 고조되면서 허니문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산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저평가 분석 속에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1만 500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3배 넘게 상승했던 주가 전일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난티가 랭크됐습니다. 아난티가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지속했는데요. 이제는 10,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4개월 만에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 한전기술 올라왔습니다. 미국 SMR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또 한전기술, 다섯 번째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오늘은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남양주시에 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해 냈고요. 7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계 총수들을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규제 합리화에 주력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흥하해운 올라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대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 공급망 우려까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에는 넥슨게임즈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SM 2대 주주로 올라선 중국의 텐센트 그룹이 이번에는 넥슨게임즈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에너지믹스의 수혜주죠.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올라왔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1위에는 LGCNS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62,700원, 상장 후에 최고가를 경신해 냈고요. 12위에는 흥구석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흥구석유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13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미국 조선시장 진출 기대감 속에서 투자 의견 상향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4위에는 신성 델타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출원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결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전도체 대장주로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하나시스템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중에 54,8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16위에는 우리기술, 역시나 원전주도 뜨겁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아톤이 올라왔고요. 18위에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가 올라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19위에도 한국석유,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앞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정유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위에는 대아TI까지 올라왔는데요. 대북 확성기가 꺼지자 남북 경협주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아TI에도 오늘 투자자들은 주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여파로 오늘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할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주와 해운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섹터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오르고 해상 운임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해운주와 또 정유주에 관심 두는 분들 오늘장에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상무님 보시기에는 정유주와 해운주 어디로 좀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네, 사실 둘 다 이슈가 있었어요. 글로벌 전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이슈지만 해운의 운임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유주와 해운주에는 이 특정 회사에는 특정 기업에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이 이슈가 있었죠. 단기적으로 두 회사 다 긍정적일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보유한 이 정유, 그 기름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 자산 가치가 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운임이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당장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본업이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본업 자체가 둘 다 완전히 두 섹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해운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워낙 낮은 상태였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업황 자체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유주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 정제 마진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가 상반기에 굉장히 저점을 찍었었고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관세에 있어서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으면서 주가의 하락에 좀 더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미국과 중국, 미국과 영국의 분위기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글로벌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동남아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좋아질 때 국제 유가의 흐름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었다가 조금 이따 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이지만 좀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가산점을 주고 싶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는데 앞으로도 그럼 운임이 물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밸류업을 시키겠죠. 밸류업을 시킬 때는 뭐 오늘 말씀드렸던 지주사라든지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주환원책이 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를 살펴보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경유,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방향성까지 좀 부합을 하는 이런 종목을 좀 찾아본다 그러면 해운주보다도 이 정유주에 조금 더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와 정유 그 중에서 윤상무님은 이 정유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정수지 캐스터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좀 놀랐던 게 뭐죠? 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130달러? 나오고 상상 못 해본 가격인데요. 네, 지금 갑자기 이 중동 지역에서 뉴스 나오고 나서 오늘도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70달러에서 확 이렇게 뚫어내고 근데 70달러도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건데 130이면 거의 2배 가는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거는. 그만큼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큰 이슈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네. 종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신청 들어온 게 이제 4x4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도 올라왔고요. 남한좋은 서포터님의 셀바스 AI. 확실히 좀 AI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다우데이터도 휴머니스트님의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술 한 잔이 그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장도 아프고 내 속도 쓰리고 하필 금요일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또 술 한 잔 곁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실 수 있다면은 그래서 게시판에 또 갑자기 또 술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게다가 오히려 프레젠트님께서는 이럴 때 급반등주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또 다음 주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을 계속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의 더블제이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요거군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52,000원이고요. 20%입니다. 약손실 구간인데 계속 홀딩해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2차전지 대표주들처럼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26일 오후 1시쯤이었겠죠? 그때 고점이 나왔고 그때 이후로 한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처럼 그때 고점 뭐 근처도 못 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그룹은 전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자,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 과연 어떻게 될지 알아볼게요. 상무님, 요거 계속 홀딩하면 괜찮을까요? 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차전지 수혜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죠. 오늘 주가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캠텍,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까지도,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다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2차전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죠. 바닥권은 낮게 잡으면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고점은 좀 높게 잡으면 7만 원, 낮게 잡으면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1년이 넘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최근에는 6만 원대에서 다시 조금씩 하락하다가 4만 원대 안에서 좀 움직이는, 고점은 5만 원대 초반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상승이 좀 길게 나왔었던 5월 26일 날 살펴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첫 LNG 전용선을 도입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의 확대에 박차를 한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7%대, 7.5% 정도 상승한 일이 있었고, 사실 그 외에는 주가가 최근에는 좀 크게 움직인 적은 별로 없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에너지 쪽으로에 대한 전망, 이런 쪽으로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매출액이 3조 원대 초반에서 3조 원대 한 중반 정도 계속적으로 최근 4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9천억 원에서 1조 1천억까지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4년 동안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지급하기는 조금 아까워요. 이 회사가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라 이 에너지 쪽으로 있어서의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 다 같이 좀 조정받았고 특별하게 오르는 테마가 별로 없죠. 뭐 정유주라든지 해운주 이런 종목들만 일부 종목들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손절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47,500원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더 많이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잡아주시되 사실 여기까지 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21선이 49,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바닥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도 높지 않습니다. 5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좀 보유하셨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테마를 다시 한번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나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서 매수가까지는 뭐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파시기보다는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시죠. 다만 여기에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네. 47,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좀 수익 구간 돌리고 나서 이 종목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이 상승파동님의 제1기획 들어와 있는데 네. 단기 대응 방법 알려달라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더블제이님 들어오셨어요. 예. 분석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더블제이님도 조금은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렸으니까 네. 약간은 마음의 짐을 좀 놓으시고 오늘 주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새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노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로하님께서 한화 비전 오늘 진입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샤님은 계속 바이오주들이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요. 좀 전에도 오늘 바이오주들 왜 이렇게 파란가요? 해주셨는데 계속 아시는 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다 밀리고 있는 거여서 맞습니다. 딱 바이오에만 악재다 하는 게 제 눈에도 사실 아직 안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아시면은 우리 슈팅 일본님 이하 등등 예, 저희 게시판 함께하고 계신 예. 토마토 가족분들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셨던 거겠죠. 미샤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도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 기대감이 있다가 떨어지니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예. 미리미리 또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뭐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는 한화 예. 관련주 하나 갖고 싶은데 아니, 뭐 한화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화 얘기 정말 많아요. 예. 가지아님도 한화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관련주. 역시 올 한 해 가장 빛났던 그룹주가 역시 한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인기가 보통이 아니네요. 예. 주정만 나와봐라. 내가 다 사버리겠다. 안 나와요.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이렇게 밀릴 때는 평소보다 많이 밀릴 때는 강력한 한 방의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기회가 딱 오면 네. 살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도 또 않거든요. 겁나니까요. 이게 맞아요. 꺾인 건가 싶어가지고. 이 주식은 정말 심리라는 거를 예. 열심히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고식님 시장 분석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갈까요? 네, 지금 길이른 사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레인보우 그래요? 로보틱스 로봇 한번 봐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28만 8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모두 좀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 약간의 손실 구간 그리고 비중은 10% 기다려봐도 될까요? 하셨는데 사실 로봇은 뭔가 좀 만년 유망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저기서 뭐 매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로봇 보자, 로봇 산업 성장한다 이런 기사들은 많지만 뭔가 작년에 한번 슈팅 나오고 올해 이렇다 할 슈팅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과연 윤상무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견 주시죠. 예, 사실 이 만년 유망주라는 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래 기다렸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로봇주가 딱 그렇습니다. 금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연초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4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전에도 살펴보면 로봇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좋은 회사이긴 했습니다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는 그런 않은 상황 속에서 23년도 적자 냈었죠. 24년도도 적자 내는데 25년도에 삼성전자 들어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은 분명히 산업이 확장이 될 건 확실합니다. 근데 확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협동 로봇이냐, 특정 뭐 어떤 로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의 세밀한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확장이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확장이 되는데 이 확장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쪽으로 조금 더 확장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덜 나왔기 때문에 만년 유망주로 아직까지는 좀 머물러서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가 회사 샀습니다.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삼성전자와 함께 무언가를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사실 오늘 차트는 좀 좋지는 않아요. 이평선들을 대부분 이평선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여기를 깨면서 아래로 내려왔죠. 물론 하락이 더 깊어진다라면 더 안 좋은 차트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만년 유망주에서 만년보다는 유망주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분명히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은 지금 최근에 대선 이후에 주목받았던 테마는 아니죠. 대선 이후에는 밸류업이라든지 대형주 이쪽으로 좀 테마를 많이 받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종목들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로봇에 대한 테마는 다시 한번 올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인데 혹시 뭐 목표가를 딱 설정을 해놓고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홀딩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지지 라인이라든지요. 네, 사실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박스권에서 24만 5천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을 때는 사실 다시 이전처럼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뚫고 강하게 올라갈 때에는 목표 가격은 사실 매물이 좀 많이 몰려있는 35만 원 정도 좀 길게 잡으신다라면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길 잃은 사수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윤정식 상무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게시판 분위기 좀 예. 볼게요. 우리 미샤님께서 바이오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아임리얼님께서 그만 좀 봐요 이렇게 바이오는 또, 그만 봐요. 네, 센스를 발휘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올려주시는데 지금 사실 다른 종목 대비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덜 하락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웬만하면 다 크게 빠지고 맞아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슈팅스타님, 슈팅일보라고 요즘에 불리고 있죠.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시는데 이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슈팅스타님의 이런 정보들도 중요하지만요. 꼭 여기서 전해드릴 정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손실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수익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짜로 얻어갈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끝에 QR코드가 하나 뜨거든요. 비루투어소 초대권 공연 초대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공연 초대 티켓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따로 드릴 거는 없고 네. 이렇게 음악회 티켓이라도 소소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이 이 기회에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게시판 좀 더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고식님 유료화 얘기 나오니까 열심히 하는 슈팅스타님 역시 그렇죠. 네. 지금 뭐 엄청난 정보들을 쏟아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와.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저희 예. 게시판에 보시면은 뭐 서로 근황 토크라든지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얘기도 나누지만 이렇게 또 알찬 정보들도 꽉꽉 차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게시판도 늘 보시면서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슈팅스타님은 그 토마토 증거통의 그 인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토마토 식구들인가 직원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고요. 지금 자의적으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슈팅일보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글로벌 군사력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5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4위는 어느 쪽일지 바로 띄워주시죠. 자, 4위는 어딘가요? 4위는요? 인도입니다. 네. 인도입니다. 예. 인도는요, 군인 수가 517만 7천여 명. 예. 참고로 5위인 대한민국이 4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예. 380만 명인데 훅 늘어납니다. 500만 명이 넘고요. 근데 인도는 또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니까. 그렇죠. 인구 대비하면 네. 우리나라가 진짜 많은 거죠. 맞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군인 수가 500만 명이 넘어가고요. 예. 항공기 수는 2,200대로 우리나라와 거의 뭐 유사한 수준입니다. 몇 대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전차 수가 4,000대가 넘어가서 전차가 많네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3위 한번 조금 이따가 알아볼 텐데 3위도 추측을 해보시고 1위는 뭐 너무나 자명해 보이긴 하죠. 2, 3위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추측 기다려보면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김목만 전문가께서 1위는 너무나 잘 맞춰주실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분들이 종목 진단을 더 신청해 주셨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해사랑님의 산일전기 같은 종목도 눈에 띄고 그 위에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이 최근에는 좀 뜸했군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 통해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당장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는데 네. 이 로봇이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KMK님께서 클로봇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클로봇이 단기로 봤을 때는 로봇주 가운데서 가장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였죠. 사신 가격이 17,500원입니다.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10%로 들고 계신데 지금 딱 현재가하고 10원 차이 납니다. 오늘 들어가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한 3달 정도 박스권이어서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사시든 파시든 뭐 그대로 들고 가시든 부담이 없어서 여러모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실까 예상을 해봅니다. 클로봇, 김봉만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매수가인데요. 원래 그 이번 주가 지금 변곡점인가? 이번 주 사실 위쪽으로 좀 올렸어야 됩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을 일단 이탈한다 그러면 우선은 그 최근에 뭐 매수했던 물량 끊었다가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 그 대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만기 끝나고 나면 지금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3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 물량을 뿌리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장중에 지금 제약주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한 700억 정도. 어느 특정 섹터보다는 골고루 지금 매도 물량을 뿌리고 있어요. 두 번째 매도 많이 하는 게 지금 기계 장비 쪽입니다. 기계 장비는 대부분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막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외인들이 또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손실 났다 하더라도 대규모 지금 3천억 때리는 것은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단 끊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말로 무슨 재료 나와가지고 월요일 막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최근에 들어갔던 물량은 최소 반 정도 끊었다 다시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이동평균선이 한 점 수렴돼서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3월부터 지금 다중바닥이죠. 예? 3바닥, 4바닥대인데 3바닥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밑으로 한번 흔들든지 아니면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좀 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 민다 그러냐 121선이면은 16,000원 초반인데 거기까지 일단 감안하고 내가 지금 보유를 할 것이냐. 예? 예. 근데 그거 또 깨버리면 또 골치 아파요. 120원 깨버리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피로감 느끼니까 반이라도 일단 매도를 하세요. 아니면 전량도 매도했다가 나중에 뭐 조금 더 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 되고 아니 밑으로 한번 더 눌러준다 그러면 그 3월달 그 저점이 15,000원 초반이죠. 뭐 그 정도까지 눌리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분 경우는 이제 매수가 전후기 때문에 우선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금화 이후에 다음 주 시장 안정화를 보고 재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안정되는 것을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클로봇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지금 어떤 얘기 오가고 있나요? 예. 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원신당님께서 내년에 찬바람 불기 전에는 그래도 국수 좀 줄 거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예. 이 얘기를 아마 창호 앵커는 본인이 당사자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셨을 네. 텐데 오늘 저희 토마토의 점심 식사 메뉴가 잔치국수였거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창호 앵커가 그랬던 오늘 거예요? 국수를 먹었나? 막 이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창호 앵커가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고고식님께서 계속 아픈 얘기지만 정확하게 지금 보신 게 뭐냐면 창호 형님도 두피가 서서히 문제가 생기시면서 아마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 압박이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자꾸. 그렇습니다. 안 아니 제가 그러시면서. 저 방송 통해서도 정말. 얘기했지만 슬슬 이제 뭐 이 문제가 됐어요. 아니에요. 생길 날이 됐기 때문에 예. 빨리 장가 아유, 가야 됩니다. 뭘 그러세요. 자, 그래요. 자, 예. 김홍원 전문가님, 요사이도 산에 가시나요? 저도 디스크 댐식 고생요. 그래도 주식하니까 많이 위로가 된다고 예원신당님께서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셨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이 6월까지 좀 부지런히 다니셔야 될 것 같은 게 한여름 되면 등산도 좀 힘들지 않나요? 이제 확실히 더워졌거든요. 맞아요. 저는 제가 이 열기를 잘 감지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한번 확실히 여름 됐다는 걸 느껴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네, 등산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저희 둘 다 등할못이거든요. 여름 예. 등산 어떻습니까? 여름 등산. 여름에는 뭐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 약하신 분들, 그럴 때는 땡볕 더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푹푹 쓰러지거든요. 오.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냥 뭐 평지에 걷는데도 막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낮에는 조심하시고 만약 가신다 그러면 새벽에 가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야간 산행. 게다가 해도 여름에 저녁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내려오죠. 와, 역시 전문 산행을 하시는 분은 뭔가 좀 다릅니다. 야간 산행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 피디님, 뭐, 호랑이가 나온다고요, 산에서? 네, 이런 거는 굳이 어느 시대에서 오신 거죠? 그래요. 네. 아이고, 가끔 자. 백두대간 가면 멧돼지도 보고 뭐 고라니도 보고 산토끼도 보고 합니다. 실제로요? 서로가 놀래요. 그 정도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고라니는 특히 좀 많이 눈에 띌 것 같은 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 고향집에 뒷산에서도 고라니 뭐 멧돼지 가끔 봤거든요. 네? 진짜로.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멧돼지 가끔 나오면은 그 사냥꾼 같은 분들 불러가지고 군청에 협의 받아서 정말요? 와. 사냥해요.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뭐 이런 데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게 또 있겠죠. 저는 그 멧돼지 뭐 이런 것은 정말 산간 오지 들어가야지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점점점. 오지에 가깝기도 하죠. 제 고향의 시골로 들어가면. 예. 그래서 가끔 민가에도 이렇게 네. 뭐 출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또 등산도 하시는 분들은 날씨, 야생동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멧돼지는 그리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등산하시다가 길 잃은 사슴님 보실 수도 예, 있어요. 맞아요. 길 잃은 사슴님. 곰도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반달곰 만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름 등산은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산행하면 느낌이 비 맞으면서 저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은 산행을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저거 좀 느낌이 좋다고 하시네요. 의외네요. 그래요. 자, 이 산행 얘기는 뭐 여기 잠깐 뒤로 해보고 이번에 종목을 한번 가볼게요. 네. 종목 진단이 저희 본업이니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딱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그 필명이시군요. 하락 멈추자님의 종목입니다. 부디. HL 만도. 45,560원 20%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너무나 고전을 많이 했는데 아니 이렇게 고전한 저 가격에서 또 6%를 뺀다고요?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관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답답합니다.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목표가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HL 만도 역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 좀 힘겹습니다. 현재 3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지금 워낙 이제 저평가고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접어주죠. 뭐 현대기아차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상반기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6개월 내내 뺀 거예요. 1, 2, 3월 달까지 좀 유지하다가
예, 급락 나오면서 이런 섹터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죠. 예, 그 다음에 반도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반대로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뭐 무기라, 방산, 조선, 그죠. 엔터. 7월 9일, 10일이 이제 간세 유예 90일, 그 만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뭔가 이제 뭐 타결이 되겠죠. 아니 뭐 유예가 된다든지.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는 이제 간세 피해주가 이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6개월 내내 뺐으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재선을 못하니까 올 여름 뭐 안팎에서 일단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거꾸로. 이 시장에서 영원한 대장 없습니다. 뭐 영원히 끝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도 없고요. 끝도 없이 빠지는 종목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달 그 협상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이제 상반기 때 강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차익매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하시고 이양 보유하신 거 지금 매도해봐야 의미 없고요. 또 지금 또 올라간 종목 따라가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뺀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겁먹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고 다음 달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워낙 이제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42,000 아니면 매수가 정고점까지는 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셨던 가격대. 그래서 그 가격대 오게 되면 끊었다가 좀 가벼운 종목, 예? 하반기에 이제 좀 갈만한 건 종목,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 시에는 42,000원에서 매수가 45,000원 전후 현금화 대신에 다음 달 간세 협상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밀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등시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H7 만두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아임리얼님께서도 만두 오늘 또 힘드네 하면서 움직임이 참 기간 조정 더 하려나 봐요. 이렇게 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이 장중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3.5%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762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외 변수에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힘들다고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속보 뉴스들이 좀 뜨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들을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사전에 알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네요.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뉴스를 잘 체크해 보면서 지금 오늘 같은 이 하락의 충격이 얼마나 또 지속이 될 건지 바로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초에 이 주 예. 중반이었죠.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비필스 인력 철수하는 것 이거부터 사실은 약간의 좀 시그널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에야 와서 듭니다. 얀얀님께서는 지수만 올랐지 내 종목은 오른 게 없는데 지수 빠지니까 내 종목은 다이빙하네 해주셨고요. 이 얘기가 사실은 네. 적어도 절반 이상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거의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꿈바다님 오늘 코스닥 엄청 빠지네. 많이들 걱정을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 네. 이럴 때 내 종목 괜찮은지 단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출렁임이 나오면서 조정이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다 공감할 만한 종목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맞아요.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선박해주면서 쭉쭉 올라가면 그때는 더 많이 체감되면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게시판 지분율이 꽤나 높았던 종목이에요. 한화그룹주들 사도 그렇죠. 될까요? 라는 질문이 워낙에 와, 많았습니다. 매수문이. 그래서 가자님께서 한화 매수문의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오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주사 관련된 종목 혹은 한화그룹주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현재 주가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88,000원 정도 선 기록하고 있고요. 정권을 대비로는 이 종목도 한 6% 정도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만 원짜리가 지금은 거의 9만 원 정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는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 김봉관 전문가님은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저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그 종목이죠. 예, 그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더 오르지 말란 법 없습니다만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파동을 봤을 때는
월봉 봤을 때 지금 하나가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2007년도 때 이 당시에 이제 뭐 지주사 경기 민감주가 이제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근데 그 이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강한 파동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때는 이제 1차 바닥에 올리고 나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최고점까지 지금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윗골이 나오는 거, 월봉이 최고점에. 그러니까 지금 상장일에 가장 큰 강한 파동이 나온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또 이제 거기가 또 이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 같은 경우도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 주가가 좀 승부력이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무슨 뭐 소형 개별주도 아니죠. 개별 잡주도 아니고 예, 대형주가 그냥 바닥에서 뭐 3배 가까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좀 기술적 부담감이 많이 상존하는 그런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21선은 꼭 줍니다. 21선. 아시겠죠? 그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여기서도 한 1차 파동 나올 때 기다리면 21선 이렇게 언저리 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1선 언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때는 가격대가 한 75,000원 라인 정도? 예,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5,000원, 한 7만 원 정도 주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 막말로 못 먹는다 하더라도 뭐 다음 주에 또 양목 나오면 기다리십시오. 다시 또 꺾일 겁니다. 이미 이제 이번 달과 지난달에 월봉에서 거래가 좀 비교적 나왔지 않습니까? 1차 이제 뭐 3개월 전에 거래 나오고 나서.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좀 눌림 줄 때 한 75,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 주시죠. 75,000원, 20일 이동평균선 부근 정도 오면은 사시는 걸로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기회 안 주면은 이건 내 종목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좀 비워주시고요. 그리고 예. 사실 때라면은 너무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일정 부분의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사는 전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1,565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종목에 대한 진단 요청보다는 시장에 대한 걱정들 전반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고고신이 바로 시장 분석해주고 계시네요. 코스닥 선물이 외국인이 15,000 계약 정도 매도네요. 3월 이후에 최대 매도다. 이런 말과 함께 제 이 탈모 극복 세트 관련된 이야기. 이거 진짜 네. 뭐 굉장히 저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바로 좀 기록해 놨거든요. 예. 조만간 구입해서 정보를 또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제가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님께서는 역시나 마이너스 손인지 어제 많이 사니까 훅 떨어지네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느끼시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여서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글로벌 군사력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위를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자 3위를 한번 알아보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아있는 국가 어디였어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중에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3위는 어딘가요? 알려주시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3위군요. 게시판에서 예. 2위 맞추기가 힘들다. 러시아냐 중국이냐 이 얘기가 좀 분분했거든요. 저는 중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중국이 3위를 기록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수는요 317만 명. 군인 수만 놓고 그렇게 안 많아요?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 군인 수는 적습니다. 예. 그런데 항공기 수가 3,300대 정도 되고요. 전차 수가 6,800대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전차 수가 많이 차이 나요. 예, 그리고 특이 동향이 있다면 작년 기준 공식 국방 예산이 2,290억 달러, 실제로는 3,00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금액 규모가 전 세계 국방 지출의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몇몇 국가로 쏠려있는 예. 비중이 대단하군요. 방산계의 큰 손이에요, 예. 이 정도면. 그렇다면 1, 2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끝내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팅스타님께서 러시아가 네. 전차가 12,000대 정도 된다고. 근데 오. 이런 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러시아는 전차 수가 단위가 다르네요. 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시장 분위기, 종목들 좀 어떻게 움직임이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했죠. HMM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해운주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HMM은 장중에 25,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위의 K사인도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신사업으로 양자를 낙점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자회사 센즈랩과 함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8번째 STX 그린로직스 역시 해운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석유는 전 세계에서 6분의 1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때문에 오늘 해운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위에 PI도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후장에 피롭틱스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I는 8,88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위에 이로온도 랭크됐는데요. 한수원과 일신 EDI, 이로온이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전 전용 무선통신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 KL넷이 랭크됐습니다. 삼성 STS와 협업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모멘텀도 있고요. 또한 자율운항 선박 모니터링 등 기술 개발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위에 SO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랭킹쇼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K방산주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풍산과 함께 LIG 넥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현재 구간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방산주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달 지금 넘기고 나면 간세 피해주와 이제 수혜주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기적으로 한 11선, 21선 눌림 주게 되면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예, 원래는 이 기업이 이제 대한민국 국영기업 다름없죠. 예. KF-21 또 전투기까지 일단 개발한 상태고 지금 시범 테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못 올랐고요. 예,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사실 좀 부담 가고 없고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신규로 따라보기 힘들고 저점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되면 뭔가 좀 시장에 수급적인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K방산의 열기와 함께 방산주에 관련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방산주는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유가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전에 이 유가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전해드렸는데 준호님께서 기름 넣어야겠어요. 근데 실제로 또 내연기관차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네, 하루하루 이게 기름값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30리터, 40리터 이렇게 큰 차 모시고 하는 분들은 많이 넣잖아요. 그럼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머라카로님 말통 들고 뛰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슈팅스타님은 그래서 전기차로 주문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전기차 하면은 2차전지 유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전기차 주문 수요가 늘어나면 또 전기차 주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또 그렇습니다. 잘 풀리긴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3위로 중국을 공개를 했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미칼님께서 예상 답안지를 쫙 제출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딱 남아있는 국가 2개거든요. 네. 미국과 러시아인데 순위는 다들 예상이 되시겠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QR코드로 음악회 티켓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루투오소라고 이 공연 이름 중간에 좀 써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게시판에 사람 이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네. 검색 찬스. 뭐예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지휘자 이 앞에 붙는 칭호가 마에스트로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피아노나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아. 분들의 일부 명성이 있는 경우 앞에 붙여주는 칭호 같은 거래요. 피아니스트 중에 명인반열에 오른 네, 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비루토소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하니까 상식을 또 하나 알아갑니다. 네, 피아니스트 박종혜. 네,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공연으로 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 많이 찍고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준호님 세발 자동차 본 적은 있는데 이런 이 앞뒤 맥락을 제가 놓쳐가지고 위에 이게 어떤 세발 얘기일까요? 전기차 얘기를 슈팅스타님께서 해주셔서. 세발 전기차 그거 혹시 아이스크림 배달하고 그 차 얘기한 거예요? 저도 뭔가 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아임 리얼님께서는 들기름이래요. 기름과 관련된 온갖 얘기는 다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화제를 살짝 정리하고 전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 그러면은 가볼게요. 네, 종목을 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솔리드 해짱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방송 보고 사셨대요. 7,390원.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와. 걱정돼서 진단 부탁드려요. 제발요 예. 해주셔서 저희가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신 지는 얼마 안 된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수익을 좀 보셨다가 네. 이 살짝 좀 오늘 시장 때문에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과연 김몽환 전문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실지. 전문가님, 솔리드입니다. 비중이 100%세요. 우리 시청자님 화끈하신 분인데 솔리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100% 들어가시면 안 되지. 금액이 이제 소액이어서 나는 그냥 뭐 한 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소액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100% 들어가셨으면은 좀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차트 보지 마시고. 근데 혹여라도 이제 금액이 좀 크신데 내 100% 들어갔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적정하게 이제 뭐 자금 대비 한 20, 30%. 왜냐면 또 지금 또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나오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솔리드하고 이제 그 5G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사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올 하반기 가면, 아니 내년 가면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오른 종목군들만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솔리드는 좀 가져야 되는 단지 이제 비중을 그 가급적이면 한 30% 이상 실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유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악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예? 그냥 들고 가셔라.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까지 길게 보시면 볼수록 좋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는데 단지 예, 비중은 30% 미만으로. 예, 그래서 강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중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어요. 비중을 한 30% 미만으로 줄여주시면 어떨까? 나무그린님께서 솔리드 저랑 단가는 비슷하네요 하셨는데 같이 또 이 전략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해짱짱님 정확히 금액도 말씀해 주셨는데 2,500만 원을 담고 계시대요. 그래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100%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해 있으면 우리가 주식은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 특히 악재를 크게 맞았을 때 이 마음이 못 견뎌요. 그래서 꼭 한번 이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희망 있는 행복님. 솔리드 관심준대 하셨어요. 100% 보고 싶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이들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이 종목이네요. 100%는 비중이 아니라 수익 100%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마리서치 매수 문의합니다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어요. 맞아요. 자, 콘솔라티오님, 라틴어로 위로, 위안 이런 의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관련된 의견은 저희가 일찌감치 봐드렸으니까 뒤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확실히 시장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남들도 좋아 보이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중복해서 많이들 올라오고 있고요. 기름 얘기하다가 들기름으로 넘어가서 이제 식비 얘기가 나오고 이 게시판에서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쌓이다 보면 예. 여러분들의 대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미소가 지어져요. 이거 결국은 인플레이션 얘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나라 경제 전반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고 이제 그러면 식비를 줄여라라는 네. 그런 핀잔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화기애애합니다. 시장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또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종목을 그럼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 진단을 도와드릴 분은요, 유튜브의 휴머니스트님이십니다. 이 일찌감치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다우데이터 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요? 다우데이터 17,150원이고요. 10%입니다. 부덥지근한 오후입니다 하면서 다우데이터를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주가는 16,610원. 자, 그런데 지금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좀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진 않을까. 그 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우데이터입니다. 요 종목 약간 이제 슬슬 꺾이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우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 PBR 관련주가 뭐 새 정부 출범하면서 미리 이제 좀 반영된 게 있죠. 저점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최저점 대비해서 뭐 80% 오르고 다이렉트로 그랬으니까 이제 당연히 좀 조정 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그 35개월선하고 60개월선이 같이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이번 달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다고 뭐 큰 조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행보성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기대해야 되는데 1차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얘기하면서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을 수혜주고 뭐 증권주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우데이터도 그 관련 수혜주는 움직이겠죠. 시장에서 일단 1차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뭐 공약한 대로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할 것인지 아마 시장에서는 그 가정 여부를 아마 지켜볼 겁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예. 그 시기가 일단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단기 이제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요 중간 트렌드인데 딱 보니까는 요 트렌드거든요. 예. 단기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15,0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뭐 주식 뭐 주가 조작 사고 때문에 워낙에 이제 많이 크게 좀 밀었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반기까지 중기로 본다 그러면은 뭐 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만약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이제 상반기 파동은 여기서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직전 고점까지 다음 주에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가 뭐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만약에 18,000원을 완전히 돌파한다 그러면 2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는데 18,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끌어 주고 또 운봉을 밀어버린다. 그러면 주가 이제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림을 각오하고 홀딩 가능한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000원 돌파 못할 시에는 일단 매수가 전후에서 현금하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구간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단기는 18,000원 돌파 실패 시에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라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 돌파를 쫙 해주지 못한다면 한번 좀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 점 가만히 두시고 내려가게 되면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시죠. 네, 게시판에서는 지금 예. 통신 장비 얘기가 한창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좀 전에 솔리드를 좀 봐드렸는데 네. 최근에 슬슬 5G 통신 장비 이쪽에 시장 분위기가 좀 올라온다. 그렇죠. 고구식님께서도 5G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하면서 추억의 종목 지금 KMW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5G에 대한 관심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솔리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가수 솔리드 얘기가 제가 음악 얘기도 많네요. 오늘 시장만 빨간불이었으면 같이 이렇게 둠칫둠칫 또 네. 멜로디도 한마디 곁들이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시장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내적 흥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네. 게시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이렇게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정말 채팅창만 봐도 말도 별로 없고요.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급락에 비해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챙겨볼까요? 네, 마지막으로요. 나만 네. 좋은 서포터님께서 셀바스 AI 신청해 주셨어요. 19,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한창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네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올라갔다 내리면은 약간 희망 고문도 아니고 더 힘듭니다. 셀바스 AI 현재 주가가 15,000원대 기록하면서 시청자님이 10% 중반의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김봉환 전문가님, 셀바스 AI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 뭐 한컴하고 이제 몇몇 종목 빼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영업이 한 150억, 내년에는 뭐 계속 증가하겠죠, AI 쪽은. 시총이 지금 4천억대 중반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뭐 19,000원 지금 물려 계십니다만은 그 이상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에 그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코나라고 솔트록스 이런 관련 기업들이 강했었는데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월봉이 보시면요, 지금 그 거의 반년 이상 이제 횡보했거든요. 60개에서 안 깨고. 이번 달에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사실 더 기대가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개선 저항에서 매물 소화를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끌고 가시면 최소 최고점이 36,000원 아니겠어요? 예, 그 고점에서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 그러니까 26,000원 전후. 아마 27,000~2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소 조금 지루하게 이번 달까지 움직인다 하더라도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시에는 1차 이제 단기 목표가는 한 22,000원, 22,000 돌파 시에는 2차가 이제 27,000~28,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성격에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시겠네요. 매수가보다 훌쩍 위에 단기적으로는 22,000원, 22,000원 돌파하면 27,000원 이렇게 목표가 구간별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지금은 매물소화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게시판에 아카시아 향기님께서도 저희 마지막에 봐드렸던 셀바스 AI 매수 단가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은 좀 겹치고 역시 내 포트에 있는 종목 신청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둘씩 또 겹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쏠쏠한 팁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 바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순인데요. 1위와 2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역시 미국이고요. 2위가 바로 러시아로 꼽히게 됐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 수는 많지 않아요.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좋네요. 항공기 수가 예. 10,000대가 넘어갑니다. 13,000대. 우와, 예. 비행기 진짜 비싸잖아요. 그리고 항공기가 13,000대고 전차 수가 한 5,000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항공기도 10,000대가 넘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국방 지출에서 한 40% 미국의 지출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네, 러시아는 이 군인 수는 350만 명 정도 많아요. 그리고 항공기와 전차 수가 각각 4,000대, 5,000대 정도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키쇼 주제까지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장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은 1시간 조금 더 여러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